네, 이보진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비급여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혜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부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인가요? 그 일부 연예인들의 어떤 상습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물의를 빚었고 이번에 재계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아직은 뭐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네네. 일단 단체에서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겁니까? 예,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프로포폴을 비롯해서 여러 펜타닐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이 네. 마약류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마약류의 취급 과정에 있어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물이 어느 누구에게 적절하게 적정한 양으로 투약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고량과 출고량만 맞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좀 어느 누구에게 갔는지도 확인이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병원이 비급여 마약류 사용량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는 사례는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이 네. 시스템이 시행된 후에도 어떤 환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일명 살 빼는 마약이라고 불리죠. 이런 식욕 억제제를 3개월간 총 1,300여 정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예. 또 10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200여 정의 식욕 억제제가 투약된 내용도 있었고 또 뭐 사망한 환자의 명의로도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보고되었다고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러한 처방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 국감에 나온 얘기가 뭐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심지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됐다는 네네. 보고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렇죠. 식약처 시스템하고 심평원 시스템하고 한 6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 요거 차이점도 한번 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주요 원인은 비급여 처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이제 비급여 처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의료기관의 약값이 그 의료기관이 약값의 전부를 환자로부터 다 지급을 받는 처방이에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처방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처방에 비해서 처방 전 기임 양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평원의 이 실시간 의약품 안전성 사용 서비스에 보고된 처방 건수는 처방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 처방들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처방 건수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병원 입장에 반면에 예, 말씀하세요. 예. 반면에 이 식약처의 마통 시스템 상으로는 어찌 됐건 입고량과 출고량의 개수는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프로포폴 처방은 보고는 되고 있지만 아. 그 처방 내용, 그 어떠한 환자에게 제대로 잘 처방이 됐는지, 뭐 과다 투여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확인됐다고 한다면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있는 건가요? 지금 의무사항이기는 해요. 그러한 내용들이 환자 정보나 약물 투약 정보 같은 걸 기입을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이기는 하는데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2011년에 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됐고 또 그럼에도 네. 근데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네. 병원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가요? 물론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기관이 수익 확대를 위해서 그 법망을 지금 현재 관리 체계를 피해 나가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우선은 이러한 관리 체계,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일부 중독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속이고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프로포폴하면 내시경 할 때 주로 이제 쓰는 걸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수면 네네. 유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투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우선은 환각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투약한 후에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을 좀 갖는 경우가 있어서 네. 밤에 잠을 이렇게 충분히 못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연한 기회에 투약을 받게 되다가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이름 자체가 마약류라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 관리가 좀 잘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자료 같은 걸 보면 일단 반쪽짜리 좀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네네. 단계에서 법 개정이랄까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예, 우선은 이 현재 마약 관리 시스템에서 이 실시간으로 이 약물의 과량 투여나 병용 금기, 오남용 등을 막을 수 있는 그 오류 실시간 안전 사용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러한 서비스가 체킹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처방전 상에 환자 정보나 경위원 정보나 약물 사용량 내용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기입 내용이 정확히 기입해서 발행이 되는지 또 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그러한 법률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병원의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의 어떤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문제, 또 이를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송혜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